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뭘 봐야 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봇데이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마감 스포트 종목은요. 로봇으로 가져왔고요. 로봇 중에서도 현재 대장 누군데? 라고 하면 우리 모두 로보티즈임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차트가 가장 살아있고 가장 그 각도가 좋았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부터 새로운 각도가 더 가팔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치고 가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종목을 볼 때 대장을 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로보티즈가 대장이라면 앞으로 로봇주에 들어온 현재 이 수급, 다른 로봇주까지 끌고 가는 역할을 부여해서 로보티즈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송민철 차장님, 다른 잘 나갔었던 로봇주도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로보티즈는 이미 움직였는데 지금 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본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돼요? 아니면 로보티즈가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도 편안히 갈 수 있는 거다에 점수를 더 줘야 하는 걸까요, 현재? 후자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네, 로보티즈가 가니까 이제 예. 여타 이제 다른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좀 같이 가는 영향이 없지 않아 네. 있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마치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업종이 바로 이 로봇주였거든요. 예, 그 흐름을 이제 2차로 이렇게 좀 물려받으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의 그 자금이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그 순환매가 너무 빨리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살얼음을 좀 걸으면서 좀 조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로봇주가 이번 주에 더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거는 바로 이 노란 봉투법 네. 이 테마로 인해서 좀 이렇게 급등을 좀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오르지는 않고 연초처럼 오르는 로봇주가 있고 오르지 못하는 로봇주가 이렇게 양분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 로봇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핵심이 이제 감속기인데 감속기도 일본이 거의 지금 뭐 70, 80%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협동 로봇, 이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 쪽에서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로봇 밀도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랭킹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쪽에 좀 특화된 그 종목들을 좀 눈여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평균 43.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된다. 네, 실적을 보면서 나오는 그 로봇주가 있다고 하면은 장기로 이렇게 투자해도 무방하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근데 사실 현대차 쪽에서 돈 더 써서 로봇 공정 만들겠다고 밝혀서 오늘 푸른 기술이나 클로봇까지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쪽은 그럼 단순 기대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주목할 것은 로보티즈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예, 일단 규모가 좀 있는 예. 회사를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갔던 종목이 더 가는 현재 국면으로 바라본다면 로보티즈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로봇주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종목군으로 흐름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무섭죠. 왜냐하면 안 올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차영주 소장님,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분위기 취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가 있죠. 예. 어제는 노란봉투법, 오늘은 또 현대차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로봇주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오래 끌고 가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10% 넘게 지키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로보티즈가 10만 원을 안 깬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이렇다면 아직까지 언제 꺾여도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추세를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 외국과 기관의 집중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늘도 이제 장 끝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외국과 기관의 집중 매수가 나타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뭐 아직까지 이것을 우려할 바는 아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만약에 오늘 대형주들이 강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이제 대형주들이 약세를 네.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틈새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틈새 종목 중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로봇주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에 편승한 매매도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딩 가능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순 코스닥 키 맞추기 관점에서 로봇주가 활용되는 관점으로 보세요. 이게 대형주가 시기 때문에 코스닥이 잘 가는 건데 그중에서 매력적인 게 로봇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거예요? 아니면 로봇주가 좋기 때문에 본다의 관점까지 열려 있을까요? 지금 이제 로봇주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라는 건 없잖아요. 예. 노란봉투법과 로봇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하나의 연관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대차가 또 오늘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어느 누구든. 하지만 또 때로는 분위기에 취하는 또 술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몸 건강에 정신적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누군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는데 오늘 엔터주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로봇주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충분히 로봇주. 더군다나 네. 로봇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과의 또 연관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편승하자라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있다라든지 네. 이게 지금 뚜렷하게 이쪽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위기에 취할 때, 야, 넌 지금 우리가 뭐 내일도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분위기 깨지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싫죠. 근데 지금은 로봇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위기를 깨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더 투자해서 그렇죠. 로봇과 제철 쪽에까지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미국에서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퍼졌어요. 로봇주들이 퍼지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보티즈가 대장이다라기보다는 로보티즈는 숟가락 하나 얻는 정도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더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라면 차라리 로보티즈를 보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사겠어요. 근데 유일로보틱스가 그럼 실적이 좋으냐? 유일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와 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지금은 가장 센 애가 분위기를 탄다라는 측면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분위기가 로봇에 취해 있어야 하는 분위기인 거다. 이것을 업황을 보고 실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정리를 하고요. 지금 구간선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쪽이 쉬기 때문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차익 실현이라고 오늘 봐도 될까요? 일단은 조선 내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내리는데 근데 사실 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노이즈 꼈을 때 그 가격 라인대까지 내리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6만 원 선은 지켜주는 6만 3,300원 라인대 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박스 라인이거든요. 이걸 안 깬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내린다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내린다는 큰 의미가 없다. 네. 네. 지난주에 가장 이제 고민이 많았던 업종이 이 원전 쪽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낮다고 하면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 예.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상 궤도에 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 질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양으로 좀 승부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 콜라보로 인해서 분명히 이쪽에서는 좀 승산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본다고 하면은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사업을 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나 터빈, 발전기 시설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풍력도 역시 이제 산업용 수초리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종합 에너지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튼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매출의 구성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절반 이상이 두산 밖에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이렇게 조정된 거는 여태까지 급등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 역할 잘해주고 있는 거고 여전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유지시켜도 괜찮다 의견이시겠네요. 네, 조방원 중에서 좀 약 차이점이 있는 게
방산이나 조선은 실적이 지금 찍히고 있잖아요. 예. 실적이 찍히고 있고 이 원전 쪽은 아직 실적이 안 찍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호재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감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다. 긍정의 의미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자, 피로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는 또 새로운 고민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인 거 알겠는데 주가도 계속 옆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디에 무게를 좀 더 주실까요, 차영주 소장님? 일단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오전만 하더라도 물량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장과 동시에 야 이거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세론이 심각한데라고 봤는데 두 종목 다 오후 들어서 네. 낙폭을 키워가지 않고 오히려 네. 머물러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계속해서 매물이 또 추재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현상이고, 하지만 그 매물을 또 받아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길에 막히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막히는 길이 있습니다. 차량 정체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가 잠깐 심부름 하듯이 잠깐 빠져나왔다가 그 길은 막히는 길이 아니니까 툭 빠졌다가 툭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막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막히는 구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 상태에서 막히는 구간을 뚫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막히는 구간에 있어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돌아올 것인가에 좀 기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기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 오히려 막히는 구간을 뚫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히는 구간이 없죠.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막히는 구간을 뚫어내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동력이 떨어지면서 뭐 귀찮다 돌아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일단 좀 지켜보고 하자. 더군다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어떤 재료가 더 나와줘야 될까요? 뭐 웬만한 재료, MOU까지 재료가 지금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재료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뭐 막대잡기 게임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내가 얼마에 산 다음에 누군가 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줘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샀어요. 이런 상태인데 새로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누가 이것을 잡아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이 막히는 구간, 지금 현재로서는 6만 5천 원대를 뚫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세를 순응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6만 5천 원을 돌파하고 그리고 전고 라인 6만 8천 원을 또 넘어서는 게 사실상 역할이 좀 중요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현재 구간에서는 퇴근길 올림픽 도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디 나들목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뭐가 될지를 보고 그때 방향 변동성을 보자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망 의견 그리고 앞으로 멀리 본다면 여전히 긍정 의견까지 혼재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원전과 짝꿍으로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역시나 같은 관점이실까? 왜냐하면 실적이 찍힌다라는 점에서는 차별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장님 사실 한화오션에 필리조선소라는 거대 무기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방문한다. 이미 알고 있는 뉴스죠. 이벤트죠. 그리고 뭐 벤슨 부통령도 간다 했다가 다시 안 갈 듯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 해묵은 재료? 해묵은 기대감? 근데 오늘로써 마무리 국면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도 추세 훼손 없다까지도 열어놓고 보세요?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오, 생각을 좀 네네.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조선으로 시작해서 조선으로 끝났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 미국의 강력한 좀 요청이 있었고 이 회담 후에 몇몇 이제 조선 관련 이제 애널들도 사실 이제 고평가 때문에 좀 부담된다는 그런 애널들도 몇몇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또 의견을 바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예, 중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뭐 배를 새로 건조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MRO 쪽으로 좀 치우칠 예정이지만 그만큼 이제 명분이 쓴다. 더욱더 확장될 미국에서 확장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규모를 키우면서 하나 엔진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해서도 가장 좀 이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꼭 조선주를 사야 된다고 하면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밸류 측면에서는
기자재 쪽이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이 더욱더 좀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기자재면 어디 위주로 보실까요? 그리고 LNG 뭐 본행제 쪽이나 아, 네네. 아니면 뭐 엔진 쪽도 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엔진 쪽 오늘 차트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본행제 한다면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있을 텐데 이쪽으로 좀 압축해 주셨습니다. 다시 갈 수는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찍히는 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계속해서 사업 영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선이기 때문에인데 지금 역시 이쪽도 피로도 점검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는 마련을 해준다 정도로만 마련을 우리는 해야 할지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면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자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소장님? 내일 모레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두 군데서 지금 물량을 계속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저는 이제 특정 펀드의 어떤 청산 가능성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뭐 긍정적인 뉴스에서 주기장창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 뉴스에 팔려고 준비를 해놨던 것들이 아니겠나. 올해 대략 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배 가까이 올라온 주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이 휘날레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상 단기 쌍봉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오른쪽 봉에 있어서 음봉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키워놓고 보면 쌍봉이 나온 거죠. 직전 고점 12만 원을 못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내일 만약에 11만 원과 10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또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전 대비해서는 오후가 이것도 두산 엘리비리티처럼 거래가 많지는 않다라는 점은 좀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따라서 이게 과연 수급 논리인지 만약에 내일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판 것을 보고 많은 이제 기관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충분히 한번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이 끝난 주식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변동성이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겠다. 충분히 좋은 기회를 다음에 차지해 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MRO도 할 것이고요. 필리조선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MRO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존슨법도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 공화당에서 개정을 시키겠다라고 나온 건데 개정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수주가 과연 올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금껏 우리가 마음껏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차분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주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 오히려 다시 한번 또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때까지는 좀 일단 뭐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수주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알려진 재료에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놓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수주가 생기면 그때 부분에서 좀 더 논해보자 의견을 주셨네요. 이러니까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의 자금력과 그리고 평단가에 따라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와서 지어달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또 나오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봐야 될 것 같죠? 금리 인하의 힘이 제약바이오에게 완전히 통한다면 그러면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군을 볼까? 이제부터 행복한 고민이 시작이 된 걸까요? 근데 지금 신고가를 만든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일정이 있는 종목군으로 이미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쌈 봤을 때 안 움직여요. 오히려 이쪽 이벤트 있는 쪽에 더 집중하고 있고 신고가도 ABL 바이오에서 나오니까요. 차별적이긴 한데요. 바이오주 내에서 ABL 바이오가 탑픽이신지 궁금하고 이런 신고가 간 종목으로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평가 주시는지 궁금해요. 신고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건 맞다. 어. 네, 맞는 거 네. 같은데 ABL 바이오도 괜찮지만 리가켄 바이오도 나쁘지 않을 것 않다. 같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이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차입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조달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흑자 전환까지 시간이 꽤 깁니다. 길기 때문에 몇 년을 이렇게 받으면서 따박따박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 우려 속에서도 이 헬스케어는 꾸준히 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피해 있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비만 관련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뜨겁게 좀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나의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좀 이왕이면은 다양한 파이프 라인에 를 갖고 있는 회사를 좀 투자하자, 이렇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ABL 바이오는 이 비만 관련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면역 항암제나 그리고 뇌질환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한 이 기술이전 성과를 꾸준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포커스 있는 플랫폼 회사다,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역시나 플랫폼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신고가 가는 쪽에서 계속된 연속 흐름 찾아보는 것이 맞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네요. 아, 고민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는 진짜 삼바 얘기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셀투도 실적 좋은데 왜 안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완전히 금리 인하가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쪽으로 붙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은 종목의 재편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바이오 내에서? 금리 인하면 셀트리온과 삼바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별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 한 10여 년 동안 끌고 온 금리 인하는 제약바이오다라는 뇌피셜을 저는 끊어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상과 관련된 것들, 물론 많은 돈, 임상하는 기업들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25bp 금리 인하하면 얼마 이익이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냉정한 판단이, 이제 이 부분에서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금리 인하는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 뭐 여러 가지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가죠? 그러면 더 이상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인공지능이 투여되면서 임상 개발한다면서요. 그러면 비용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자, anyway,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그러면 접근을 해보자. 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적으로 차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씩 양봉이 솟을 때마다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주가를 쭉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말에도 7만 원대 있는 주가를 8만 원대까지 끌어올릴 때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날도 우리가 7만 원대 주가를 9만 원대까지 끌어올릴 때 대량 거래가 한번 이제 수반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만 원이 깨질 듯 했을 때 다시 대량 거래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많은 편이죠. 많으면서 10만 원을 향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동평균선 모두 정배열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없는 거죠. 막히는 구간들이 있는데, 막히는 구간을 강력한 힘으로 팍팍팍 뚫어주면서 추세가 딱 완전히 형성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내용도 이제 차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이 추세 순응하는 전략으로 보자. 추세 순응 전략으로 놓고 본다라면 3만 원대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충분히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 물량이 쏟아지면 줄줄줄줄 다 익절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ABL 바이오는 지금 현재 강력한 우리가 모멘텀을 하나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지만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뭐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탄탄하게 강한 거다. 네. 한 번 양봉 나왔을 때 거래대금 실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있어서 탄탄함. 이 방향성 좀 더 노려보자. 두 분의 의견 공통됩니다. ABL 바이오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 오늘 장에 있어서 조금 더 엔터, 로봇, 콘텐츠 이쪽이 강세가 나타나잖아요. 조방원 주도 섹터가 쉴 때 대피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근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사만 넥터스 보겠는데요. 수급이 엔터 쪽이라든지 콘텐츠 쪽에 오늘 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미중 무역
미중이 아니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한알령 쪽 모든 종목군이 오늘 강하다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사이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차트상 좀 꼬시는 차트이긴 합니다. 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네. 중에 우리 같이 중국을 가자 그런 발언이 있으면서 예. 좀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좀 예.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한알령 해제 테마로 이 콘텐츠 쪽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는 네.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폭풍 전야다. 네, 거기에서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이렇게 꼬꾸라지는 주식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삼한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기 때문에 좀 실적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알령 해제 역시 이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판권 심사 속도는 이 별개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콘텐츠 쪽보다는 엔터가 그나마 좀 안정권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 산업은 이미 넷플릭스의 중심으로 인해서 좀 재편이 됐기 때문에 제작사가 좀 의리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있고 최근 이제 드라마 이런 트렌드가 쇼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장편 드라마보다는 짧은 그런 드라마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이 과연 중국한테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한들 이 게임처럼 수준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좀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는 좀 두고 볼 일이긴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은 좀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홍보는 아니지만 이제 삼한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드라마 2편을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이 드라마 2편의 성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될 예정이긴 합니다. 네. 물론 챙겨봐야 할 부분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쪽으로 주목하고 있다면 한번 관심은 가질 수 있을까요? 삼화 네트워크스 콘텐츠적 측면에서 언급을 주셨고 자, 차트를 보면은 뭐 현란해요. 바이올린 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윗꼬리가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일까요? 일단 장기평 위로는 완전히 안착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저도 한알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보다는 뭐 궁금한 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 이상 투자하지 말자. 이 종목에.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일봉을 놓고 보면 장중에 매매를 잘하면 야 20%씩 수익이 날 수 있겠는데? 윗꼬리에서 팔면. 윗꼬리에서 팔면 네. 쫙 좋죠. 분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5분봉을 지금 틀어놨는데 네. 화면에 15분봉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날은 20일 같은 경우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없었고요. 21일 날 갖고 19일 날 갖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고 21일 날 매매할 수 있는 시간 요때는 그러니까 요 갭으로 떴기 때문에 요때만 한 거죠. 요때 15분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30분 줬습니다. 네. 30분 줬고요. 그다음에도 갖고 넘어왔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요 날 이제 되는 건데 매매하기 굉장히 쉽지 어렵네요. 않죠. 예. 분봉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일봉으로 놓고 보면 야 요때 사서 요때 팔면 참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분봉으로 딱 15분봉으로 놓고 보면 매매하기 의외로 어려운 주식이다. 하지만 뭔가 끼는 있어 보이죠? 네. 끼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100여만 원 갖고 정말 조금 잃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돈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식이다. 워낙 소형주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다른 엔터나 콘텐츠 쪽에서 좀 더 장기 호흡, 긴 호흡으로 예쁘게 바라보시는 쪽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제 엔터주들 리포트 나온 것들을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몇몇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YG 엔터 같은 경우는 NH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저기서 나왔죠. 다올에서 나왔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고, 또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사상 최고의 이제 3분기 이익도 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화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장 방어주 역할을 저는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지금 이제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친서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온다라면 뭔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겠죠. 더군다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놔야 한국 안 그러면 미국 만약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싸우는 A, B가 있는데 A가 오는데 B가 안 오면 우리가 A 쪽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쪽에 더 기울인다라면 시진핑 주석은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차라리 와가지고 그 미중 간의 회담을 없더라도 와줘야 된다는 당위성의 측면을 놓고 보면 저는 뭐 내피셜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좀 가져봄직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대감 영역으로서 충분히 활용 네. 가능하다. 예.
한 종목 빠르게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볼게요. 사실상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가 파라다이스를 누르고 1위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많이 가나 봅니다. 그런 관점하에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오늘 카지노주가 나쁘지가 않은데 1위를 했다라고 하니 우리도 좀 이쪽을 더 예쁘게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네, 주가 흐름은 비슷할 것 같아요. 경쟁사랑 네네. 보니까는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그냥 그 폭의 문제긴 하지만 예. 롯데관광개발이 특히 이제 드디어 업계 1위로 좀 올라서면서 네. 좀 덕도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 이 지난해 월평균 이제 3만 명이던 이제 카지노 방문객 수가 이제 3월에는 4만 명,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이제 5만 명대를 돌파하고 드디어 이제 다음 달에 이 무비자로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실적 상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괜찮은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있긴 합니다. 오, 좋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조정받았을 때 사놓으면 정말 효자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차트 지나고 보면 보여요, 소장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네. 롯데관광개발이 왜 조정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롯데관광개발 많이 외쳐서 주가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아니었습니까? 중국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90%가 중국 분이셨대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만에 갖고 있었던 비교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파라다이스 GK로 올라가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을 받은 게 더 이뻐 보이네? 헌선 아나운서처럼 야, 조정받을 때 살 걸, 이런 인식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는 빠질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파라다이스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에요. 실적 잘 나왔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배팅을 해보겠다라면 롯데관광개발을 짧게 매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롯데관광개발 쪽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잡고 한번 매수 관점도 열려져 있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